화장품에서 방부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루 반나절은 못 가요. 냄새가 나고 색상이 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예, 정 박사,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일연구소의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날씨가 갑자기 또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을, 겨울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 피부 건조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 바짝바짝 늙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누구요? 예, 바로 이런 건조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각질층 자체가 두꺼워지고 그 턴오버 주기 자체가 아주 더뎌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좀 급속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더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이 되면 수분 크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세포막과 지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부 장벽의 그 가장 주된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원은 바로 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외부의 나쁜 유해 성분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이제 막아주고 그 안에는 좋은 영양 성분들이 고루고루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수분 공급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피부가 막 물을 듬뿍 머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오히려 수시로 좋은 화장품으로 외부에서부터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방법으로는 뭐 수분 크림이 있을 수 있고요. 에센스를 발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용하는 거죠. 팩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루 종일 가습기를 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루 종일 가습기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팩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계절은 수면팩을 해도 낮에 막 바싹바싹 속에서부터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수분 크림을 수시로 바르는 분도 계시고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건성에 속하는 사람. 이게 보면 피부가 참 얇아요. 일단 수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피부층 자체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잔주름도 많고 깊은 주름도 나이에 비해서 좀 빨리 생기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 저에게 정말 감사한 상품이 발견이 된 거죠. 장안의 화제인 가히 멀티밤입니다. 바로 이 상품이에요. 애정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워낙 마케팅적으로도 유명한 상품인데 사실 마케팅을 할 때는 이 상품을 주름 기능성 상품, 즉각적인 목 관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약간 차별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가히 멀티밤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 유지, 수분 관리인 것 같아요. 수분 관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름 관리가 되고요. 주름 관리나 수분 관리가 되면 어느 정도 미백 기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또 이제 말할 게 뭐냐면 이 가히 멀티밤이 생기기 전에 제가 이런 멀티밤 스타일을 만들어서 갖고 다녔어요. 제가 좀 화장품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책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립밤 같은 형태다 담고 다니면서 수시로 눈가, 이마, 콧등 이렇게 막 팔자주름 이런 데 바르고 다니면서 톡톡톡 눌러줬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이다 보니까 이제 길게 유지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만들어 갖고 다녔는데 이게 딱 나온 거야. 내가 그래서 저거 내가 나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성 제품 나와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직접 사서 쓰고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이런 메마른 계절이 다가와서 촉촉함에 대한 수분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거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멀티밤인데 주름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수분 크림이고 뭐 수분 관리에 좋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수분 크림이라고 하면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주는 그런 화장품을 크림 타입을 수분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크림이 이제 만들어진 건 수세기 전입니다. 처녀 화장품이 만들어진 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만들어 왔어요. 기성 제품으로 제품화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부터거든요. 1940년대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바로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때 뭘 만들었어요? 대포, 총, 미사일. 근데 그때 그 대포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총알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윤활제가 필요했잖아요. 기름을 많이 발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바르고 쓰고 나면은 온데 그 무기고 같은데 기름이 덕지덕지니까 그 기름을 또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계면활성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 성분의 계면활성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무기들을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제품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막 창고에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제품들을 만들었던 그 화학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쓸 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뭐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드크림이 나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부터 콜드크림이 나와서 그 광고도 기억나죠? 그 미국 언니가 이러고서는 막 광고하고 있는 붐이 일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왜 한국 정쟁 당시에도 그 미국인이나 유엔군이 들고 왔던 콜드크림이 붐이어가지고 콜드크림 하나 사는 게 금값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이 나오고 다양한 제형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 콜드크림, 크림의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기름과 물을 섞어 놓은 거예요. 계면활성제로. 계면활성제로 걸쭉하게 만들면 크림, 걸쭉한 상태로 조금 부드럽게 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션, 로션보다도 물 타입이 많이 들어가면 에센스, 에센스인데 그거보다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기름 성분이 조금 들어간 게 뭐다? 토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의 계면활성제가 섞여 있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은데 물을 조금 덜 넣고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고체화 만든 게 바로 밤 형태의 이 가이 멀티밤인 거예요. 이제 고형 성분으로 만든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림을 발랐을 때 뭐 촉촉해요, 번들거려 이런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그 기름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갔나 물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갔나에 따라 가지고 발랐을 때 좀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이 들어. 아니야, 촉촉한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화학제로 그러니까 빨리 수분이 되게 흡수가 되는 듯이 느껴지게 하는 약간 뭐 유화제라던가 그런 성분들이 더 첨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따로 얘기할게요. 좀 길어지는 이야기거든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가지고 다니면서 눈가나 이렇게 발라주면 좋지만 워낙에 물 성분이 좀 걸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색조 화장이라던가 피부 화장을 했을 때 밀리거나 이렇게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유가 기름 성분이 얇은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촉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발랐던 수분크림 토너가 피부에 붙어 있다가 얘를 발라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막을 또 하나 만들어주니까 또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여기 이제 발랐을 때 좀 촉촉하다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수분을 막 밀어 넣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막을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촉촉하고 밤 타입이니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좀 성분들을 한번 볼게요. 사용감이나 이런 거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가장 주된 성분이 첫 번째 이제 해바라기씨 오일인데요. 이 해바라기씨 오일 같은 경우에는 리놀레산이 약 50% 가량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A, B, C, D, E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 성분 있죠. 피지의 주 성분인 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피부 흡수율이 높아요. 건성인 분들은 뭐 이런 약간 오일류를 많이 쓰셔도 괜찮지만 지성인 분들은 사실 오일류 잘못 쓰면 뾰루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피지 성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축을 막아버려서 이런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는 우리 피지 성분과 유사한 성분에 지방산이 들어가 있어서 지성인 피부도 써도 괜찮다고 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주성분을 해바라기씨로 쓴 이유가 아마 약간 좀 다양한 피부에 좀 골고루 편안하게 쓰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폴리글리세린 트리아이소스 테라레이트 요거는 이제 피부 유연제, 연화제예요. 계면활성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소량 들어갔고 정제수가 약간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이런 오일 성분을 녹여서 고체화시킨 것은 칸데릴라 왁스를 썼더라고요. 칸데릴라 왁스는 이제 그 왁스 성분 중에서 이제 식물성 성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쓰시는 분들은 비즈왁스를 쓰는데 비즈왁스는 아무래도 꿀벌액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동물성 성분이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칸데릴라 왁스가 주성분으로 쓰였더라. 해바라기씨 오일 외에도 사실은 시어버터라든가 스위트 아몬드 오일, 사과씨 오일 등등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소량씩 그 외의 추출물도 이제 마케팅 성분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대다수는 해바라기씨 오일이 주성분일 것 같습니다. 그것과 칸데릴라 왁스, 뭐 추가 유화제라든가 약간의 이런 합성 성분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인지 썼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얇게 펴발라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긴 하는데 화장품에서 방부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아무 방부제도 안 넣고 써보면 하루 반나절은 못 가요. 냄새가 나고 색상이 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다 천연물이거든요. 지금도 이것도 식물성 성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부제가 안 들어가면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려고 하면 그날 만들어서 그냥 쓰고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1,2 헥산 다이올이 방부제는 아니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갔고요. 그 성분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향료 약간 향기 좋게 할게 뭐 향료 뭐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치고 BHD, 그다음 부틸페닐 메틸 프로피오날 이거는 산화 방지제예요. EWG 4등급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의 성분 자체가 어느 정도 지나도 똑같은 성분을 지속력을 가지고 있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이제 공산품으로 만들어서 유통되기가 힘드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분 자체는 좋은 성분을 많이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꽤 많이 저도 썼어요. 약간 연핑크 계열 이런 색상을 나오게 하려면 약간의 색소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그 오일 성분만 넣어서 왁스 형태로 이제 고체화시키면요 이런 색깔이 잘 안 나와요. 보통 노리끄리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색깔이 나왔었고요.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이게 보시면은 두터운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게 바로 해바라기씨 오일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살살살살 펴발라 주시면 가볍게 발라지면서 얇은 막을 형성해 주면서 수분을 잡아주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이제 주름 많이 지는 경계선 부분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눈가에도 많이 발라주고요. 이렇게 눈가에도 많이 발라주고 팔자주름 지는데 그리고 이제 광대 이런 데 발라주면 피부가 반짝반짝해 보여가지고 약간 살이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가이 멀티밤은 사실 자존심 때문에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왜? 나도 이런 거 만들어 쓰고 있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가지고선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것보다 향기도 좋고 편하니까 몇 개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을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장품의 문제 그 노하우들, 원리들 좀 설명을 하면서 이 가이 멀티밤을 아마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건조하시잖아요. 건조하실 때는 뭐 멀티밤 요게 아니어도요, 수시로 약간 크림이나 에센스를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물기가 좀 많으면 흐르고 화장품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런 멀티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쓰시는 립밤 있죠? 색깔이 없는 립밤들 눈가에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네, 입가에 바르는 거니까 눈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아마 건조하고 메마른 요즘 같은 계절에도요, 촉촉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 계절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발. 제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딸린다. 가이 멀티밤이라 그래서 네. 애프터스쿨 가이가 하는 멀티밤이죠. 그 가이 언니? 아니라고. 나도 사실 처음에 진짜 가이 그러길래 그 애프터스쿨에 그 예쁘고 날씬한 그 가이 언니인가 했는데 그 가이가 아니야. 가히 아름답도다.